안녕하세요. 모두 잘 계셨죠?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많이 덥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저는 겨울에는 여름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더워지니까 에어컨 있는 곳만 자꾸 찾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록 몸은 더워지지만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부자가 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면 이 더위 정도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부자의 촉을 한번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이토리가 말하는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와 돈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사이토 이토리 작가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가님은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언론의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셨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12년간 전국 고액 납세자 총 10위 안에 들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책 안에서 오늘날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통찰하지 않는 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양한 경우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업무의 현실을 파악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셈을 파악할 때 현재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상위 1% 부자는 자기만의 답을 찾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그 알아보는 촉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여러 가지의 통찰력을 이 책 한 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꼭 이 작가님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함께할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이 책은 너무 강추입니다. 한 번 읽기보다는 2번, 3번 읽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 함께 할 건데요.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답이지만 당신에게는 정답일지 어떨지 모릅니다. 다만 저처럼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도 가끔 들어보면 통찰력이 길러지니까 좋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초급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사는 3대째가 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3대째에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라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대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2대가 된 아들은 대체로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으니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개 2대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됩니다.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 주인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이 초등학교 학력으로 실습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끌어올려 일본 제일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일본 제일의 선생님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째의 며느리 등은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요컨대 일대의 성공 사례는 아무래도 좋으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례를 쫓게 됩니다. 3대째가 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그러면 3대째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많으니 은행에 가도 체면이 서고, 말하자면 이런저런 장식을 많이 달고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 속에 받침빛 넣는 것을 빼먹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요컨대 3대째가 되면 상인으로서의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학력이나 배움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대는 그런 허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인은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일대는 실습 시간을 거치면서 몸으로 그런 교훈을 단단히 익혔습니다. 그러니 상인에게는 상인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째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이 명문가의 왕자님처럼 취급을 하니 일대처럼 상인 교육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원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인인데도 엘리트 대학까지 나오고 나니 반대로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자면 엘리트 교육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손님에게는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운이 달린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 3대째 망한다는 말 그대로 실현되고 맙니다. 이 속설을 차분히 따져보면 3대째 망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일을 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가 보입니다. 3대째건 아니건 관계없이 중요한 교훈이지요. 아오모리에 처음으로 무농약 사과를 만들어낸 농가가 있습니다. 사과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이를 무농약으로 재배했다는 건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농가도 처음에는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농약 사과를 연구하는 사이에 돈이 바닥나서 밤에 카바레 호객행위를 하다가 취객에게 얻어맞아 이가 빠져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부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농약 사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농가는 전국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그 농부는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무농약 사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죠. 영감이란 신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영감을 줄 때 절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처음에는 한 그루만 무농약으로 재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농약 실험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재미있지요. 그렇게 시도한 첫 번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더욱 재미있는 데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나무를 길러도 성공하니까 좀 더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무농약 사과가 팔리니까 기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데 느닷없이 전부 번뜩 떠오른 영감에 따른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농약 사과를 재배한 농부도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저처럼 처음부터 전부 농약으로 재배하지 말고 한 그루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뭔가 번뜩이는 영감을 받았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다음으로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업계이든 스타가 필요한데 스타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하는 방법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스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껏 고생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으니 제대로 벌어서 호화로운 저택을 세우고 외제차를 타서 농부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멋있다고 동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지해준 부인에게 샤넬 가방이든 뭐든 사주고 자신도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 하나만 터득하면 우리도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다는 식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바라보는 것은 스타입니다. 농업도 제대로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이들의 마음에 등불이 켜집니다. 전쟁 직후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돼. 다같이 생산량을 늘리자는 말로도 충분했지만요. 하지만 지금처럼 꿈을 잃고 어두워지고 있을 때는 다릅니다. 농업 분야에도 스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는 멋지지 않으면 스타가 아닙니다. 마쓰시다 코노스케가 노력하던 시절과 우리의 시절은 다릅니다. 저 사장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멋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멋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가가 수수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비록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멋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가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에는 늘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는 모습만 줄곧 보여준다면 젊은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개 축구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공만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멋을 추구하면서 동네 스타, 업계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일과 삶에서 나아갈 길이 저절로 보입니다. 그것도 통찰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